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문득 그녀가 다시 돌아올까 하는 생각에 잠기는 순간, 어쩌면 머릿속에서는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낡은 필름처럼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미 없는 줄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고 도대체 우리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수백, 수천 번을 되묻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그 공허함,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상실감, 그것은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통과 의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돌아오는 이유는 당신이 매달리고 애원하고 그녀의 뒤를 쫓았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마침내 당신 본연의 모습,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최고의 버전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빛을 되찾았을 때 그 빛에 이끌려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삶에 다시 문을 두드렸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녀의 단순한 관심을 넘어 존중과 갈망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이며 당신의 인생을 바꿀 내면의 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원칙,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절대로 압박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이 멈춰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에게 돌아와 달라고 압박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고 싶고 어쩌면 당신의 절절한 마음을 담은 장문의 감성적인 글을 보내고 싶은 충동이 화산처럼 들끓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강력한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박함은 매력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밀어내는 청력으로 작용합니다.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하루 종일 당신에게 매달리고 당신의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아니면 오히려 숨이 막히고 부담감을 느끼며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인간의 본성은 독립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에게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에게서는 매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의 가치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신가 중 한 명인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인 애플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한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애플의 이사회에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했을까요?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며 눈물로 호소했을까요? 전혀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밖으로 나가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르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플은 그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단순히 직원으로 복귀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플은 자신들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유일한 리더로서 그를 다시 모셔왔습니다. 이 원리가 바로 당신의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녀를 쫓지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그녀의 마음을 돌리는 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모든 에너지를 오롯이 당신 자신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내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집중할 때 그녀는 멀리서 당신의 변화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본연의 호기심이 그녀를 다시 당신에게로 이끌 것입니다.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지?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싹 트는 순간 게임의 주도권은 당신에게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정말로 나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을 때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계속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 핵심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두 번째 원칙,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운 시작처럼 대하십시오. 그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그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남자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예전에 멈췄던 그 지점에서부터 관계를 다시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업을 리브랜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시스템이 망가졌다면 낡고 삐걱거리는 시스템 위에 단순히 새로운 로고만 붙인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다시 그 브랜드를 신뢰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공적인 리브랜딩을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야 합니다. 당신과 그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해야 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약간의 거리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거기 기억나? 와 같이 과거를 소환하는 말을 하는 대신 최근에 새로 흥미를 느끼게 된 것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나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의 그 새로운 여정에 동참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챔피언 타이틀을 잃고 다시 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과거의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의 시간 동안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마했으며 완전히 진화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기 자신이라는 브랜드의 새로운 버전을 선보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그녀를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눈빛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녀는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현재의 당신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과거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미래에 집중하십시오. 남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크고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바로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끄집어내며 관계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녀가 옛 추억을 꺼낼 때 그 대화에 깊이 빠져들지 말고 가볍게 받아넘긴 다음 대화의 방향을 미래로 전환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 매주 일요일마다 가던 그 카페 기억나? 그때 참 좋았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말 좋았지. 그때 네가 입었던 옷도 기억나고 라며 과거의 감상에 흠뻑 젖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대신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 거기. 재밌었지. 커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내가 가보고 싶어서 찜해둔 새로운 곳이 생겼어. 분위기가 정말 독특해서 당신이 분명 좋아할 거야.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낡은 것이 아닌 새로움과 가능성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화의 초점을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에 맞춘다면 그녀는 과거의 낡은 짐을 되돌아볼 시간조차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당신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만 알려드리는 전문가의 팁이 있습니다. 당신만의 비장의 무기가 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몇 가지 준비해 두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등산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고 있을 수도 있으며 독립영화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남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더 나은 버전으로 진화하고 있는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 좋은 의미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그녀를 계속해서 긴장시키고 설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매력을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신비감은 사라지고 관계는 지루해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과 그녀가 오랜만에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아마도 당신이 예전처럼 평범하게 넷플릭스를 보거나 익숙한 장소에 가자고 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요즘 완전 꽂힌 방탈출 카페가 있는데 우리 두뇌를 합쳐서 기록을 한번 깨볼까? 또는 그런 활동적인 것이 당신의 스타일이 아니라면 그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공원에서 깜짝 피크닉을 계획하는 것처럼 소박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버진 그룹의 창업자인 리처드 브랜슨의 예측 불가능한 모험가적 기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음반 회사를 설립하는 것부터 우주 여행 사업을 시작하는 것까지 항상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그를 자기장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신이 우주선 회사를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상의 틀을 깨고 신선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다음엔 어떤 즐거운 일이 일어날까? 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꺼져가던 감정의 불꽃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강력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5번째 원칙, 이별의 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첫 번째 관계가 실패로 끝났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소한 오해였을 수도 있고 채워지지 않은 필요였을 수도 있으며 서로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계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단순히 과거의 낡은 패턴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되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로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왜 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나는 특정 문제가 우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깨달았어. 만약 우리가 이 관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 예를 들어 만약 과거의 소통의 부재가 문제였다면 당신은 새로운 관계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솔직하고 열린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 만약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게 사소한 것이라도 골마서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서로에게 바로 이야기해주자. 또는 만약 개인적인 공간의 부족이 문제였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별 후에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우리 각자의 삶과 취미를 존중해주는 건강한 균형을 만들어가고 싶어. 이것은 그녀에게 규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더 건강한 역학 관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입니다. 당신이 이별의 원인에 대해 깊이 성찰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증명하고 더 강한 관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경계를 설정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에너지가 그녀를 당신에게 더욱 강하게 끌리게 만들 것입니다. 여성은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존중과 매력을 느낍니다. 결론, 새로운 역학관계의 초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그녀의 관심을 다시 얻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의 목표는 훨씬 더 강하고 건강하며 성숙한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별의 원인을 깊이 성찰하고 당신의 가치관에 기반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노력 이하의 것에는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과거의 연장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시작으로 대하십시오. 하지만 이번 시작에서는 당신과 그녀, 두 사람 모두 과거보다 더 나은 버전의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은 더 이상 그녀를 쫓거나 과거를 재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를 당신이 새롭게 구축한 세상, 즉 당신과 그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학관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 초대에 응해
당신과 함께 발맞춰 나아갈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며 그녀의 귀환은 그 위대한 여정의 아름다운 결과물일 뿐입니다.